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뼈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을,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막 저절로 빠졌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딱 4가지만 아시면 걱정 안 하고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이 되는 박 원장입니다. 오늘 말이 되게 한번 설명드릴 주제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바로 이건데요.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끝났죠. 하지만 현실은 임플란트는 시작입니다. 잘 쓰기 위한, 그리고 또 오래 쓰기 위한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한번 해 넣었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니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셔야 한번 해놓은 임플란트 정말 끝까지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이제 썩지도 않으니까 한번 하면 영구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망가지면 심어놨던 임플란트 뿌리를 빼고 다시 심는 재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의 임플란트 재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하고요. 2023년 통계를 보면 보험 임플란트를 심는 숫자가 93만 건인데 제거하는 숫자가 22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심는 숫자에 비하면 약 24%나 되는 건데 4명 중에 1명은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뺄 일이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숫자죠. 저희 병원에도 다른 치과에서 했던 임플란트가 좀 불편하다, 잇몸이 좀 붓는다 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요.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막 저절로 빠졌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치아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충치를 생각을 하죠. 임플란트는 이제 인공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충치가 생겨서 아플 일은 없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원래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충치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치아를 해치는 가장 흔한 질병 2가지, 충치랑 잇몸병, 이 2가지 중에서 잇몸병은 임플란트 주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어떤 정식 질병 중에 하나이고, 또 생각보다 흔한 정도로 만날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주변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또 심해지면 잇몸을 건드렸을 때 아프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염증이 더 심해지면 임플란트로 씹을 때도 아프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그 부분이 욱신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이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세아를 봤더니 많게는 약 40% 정도까지 또 나왔다고 해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죠.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임플란트가 아프고 불편하다가 결국에는 빼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고, 힘들게 해놓은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관리의 시작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치아 잇몸병이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잇몸이 붓고 살짝 건드렸을 때 피가 나거나 시실했을 때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치과 가셔서 주변을 좀 깨끗이 하고, 가능하면 임플란트 머리를 연결하는 나사를 풀어서 머리 부분을 분리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청소하고 또 염증을 긁어내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주면 초반에는 그래도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자연 치아 우리 잇몸병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치아 잇몸병이랑 임플란트 주변 잇몸병이랑은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치아에서는 주변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 뿌리가 좀 드러나면서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또 치아가 들뜬 느낌이 들거나 치아가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고, 또 치아 잇몸뼈가 많이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면서 좀 씹을 때 힘을 못 주겠고 이렇게 아프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임플란트 속에는 치아 신경이 없다 보니까 이 시린 느낌은 없고, 또 임플란트는 아주 일부분만 뼈에 붙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씹을 때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잇몸뼈가 한참 상할 때까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모른 채 지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속에서는 잇몸뼈가 계속 녹고 염증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아주 심해질 때까지도 느끼기에는 무증상일 수 있다는 게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좀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딱 4가지만 아시면 임플란트 주위염 걱정 안 하고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임플란트는 치간 칫솔 사용이 필수예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치아 사이, 특히 잇몸 가까운 부분의 공간이 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임플란트를 치아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를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아 사이에 잇몸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시실은 좀 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또 이쑤시개는 위생적이지가 못하고요. 치간 칫솔이 제일 좀 쓰기가 편하실 거고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임플란트 앞 뒤로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는 6개월마다 정기 점검하는 게 필수예요. 이거는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뼈가 녹는 거는 환자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잇몸 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붙어 있어도 흔들리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뼈 상태는 오로지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잇몸 뼈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처치를 해주면 이제 심하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잇몸뼈가 한참 좀 상하는 거죠. 이렇게 잇몸뼈가 좀 변하는 거는 좀 몇 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찍을 필요는 없고요. 6개월에 딱 한 번만 치과에서 점검을 하면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더라도 초반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연은 정말 필수죠. 담배가 이제 잇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특히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는 꼭 담배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지만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도 정말 시간과 비용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놓은 임플란트를 망가져서 다시 하는 일이 없으려면 꼭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머리가 느슨해진 느낌이 든다면 정말 바로 치과에 가셔야 돼요. 막 아프진 않은데 임플란트가 좀 가볍게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임플란트 머리와 뿌리를 연결하는 그런 나사가 좀 살짝 풀렸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 치아가 씹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사를 꽉 조여놓더라도 이런 나사가 좀 풀리는 게 좀 가능한 일이고 금방 다시 조이면은 좀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나사가 좀 풀린 상태에서 오래 방치가 되면 이 나사가 굉장히 작은데 계속 흔들리다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치아가 계속 움직이면서 주변 잇몸을 눌러서 염증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머리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 꼭 빠르게 치과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또 조이고 이렇게 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개념이 처음 나온 지도 벌써 딱 60년이 됐어요. 그동안 임플란트 치료의 뭐 이론이나 개념, 기술이나 재료가 엄청 많이 발전을 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치료가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들 받으시고 또 결과도 좋게 잘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임플란트 한 번 하면 뭐 끝, 아주 튼튼하고 뭐 두 번 다시 찍고 안 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하게 새로 태어난 치아라고 생각을 하셔서 임플란트의 관리를 좀 새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치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 원장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